부동산 투자, 그 중에 특히 상가 투자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 있어야 시작할 수 있나요? 아무리 대출을 껴도 2억에서 3억 정도는 손에 쥐고 있어야 상가 투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실투자금 3천만 원대로 순현금흐름 월 130만 원을 만들고 계신 최신 투자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끝까지 보시면 이 소액으로도 상가를 골라내고 이 월세 세팅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돈 되는 물건을 선별하는지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거리 코너에 지금 통신사 있고 바로 옆에 여기에요. 가구라고 34평이 나왔는데 요거를 낙찰을 받으셨고요. 재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루원님 반갑습니다. 스터디 모임에 오신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네네네. 2년 넘었고 이번에 첫 낙찰. 맞습니다. 2년 만에 드디어 처음. 그동안 입찰은 좀 하셨죠? 네, 입찰이랑 뭐 수의 계약도 시도해보고 일반 매매도 8건 정도 했었는데 되게 일반 매매도 잘 안 되고 수의 계약까지도 거의 계약서를 넣는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그래서 좀 여러 번 그러니까요. 실패의 아픔 끝에 낙찰을. 일반 매매 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매도자가 마음이 바뀌고. 네, 한 번에 일반 매매 사겠다고 했는데 다른 분이 가계약금을 미리 입금을 하신 적도 있고. 입찰도 몇 번 하셨어요? 입찰도 한 5번 정도. 다 상가 위주로 네. 다 폐찰했었는데 네. 이제 기억나요. 이게 10월 15일 날 낙찰을 네. 받았는데 이 물건이 그때 하루는 이미 8월달 9월달 우리 전체 모임할 때 표정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제가 주변에서 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물건 네, 괜찮으니까 네. 좀 보세요라고 네.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임장까지 그 천안이었죠. 네, 맞아. 천안까지 당일날 기차 타고 가서 임장하고 또 오후에 반차여서 근무하고 이러고 해서 넣었는데 그 물건도 변경되고 그랬죠. 그것도 취소가 취소되고 됐어요. 입금까지 했는데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공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부동산하고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러면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가 그래도 이번까지는 꼭 해보자 해서 할 만한 물건들을 다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다 하나씩 이제 그러셨어요? 하는 와중에 이 물건을 발견해서 입찰을 하게 됐어요. 소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물건에 대해서. 이 물건은 사실 제가 그 프라자 상가, 약간 신도시의 딱 프라자 상가 같은 예쁜 상가, 그러니까 좋은 업종 우량 상가만 좀 많이 검색을 했었어요. 그런 걸 위주로 받고 싶어서 그런 거를 많이 보다가 그런 경우에는 수익률을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수익률로 받기가 힘들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다 이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상가도 한번 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바뀌어서 본 거고요. 근데 사실 경쟁률이 13대 1이어서 그죠. 13명 들어왔어요. 네네.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쉽지는 않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구도심이어도 한 20년 차가 됐고 이 맞아요. 상가도 한 40년 됐으니까 구도심이어도 이렇게 배우 세대가 한 8,000세대여서 좀 튼튼해서 지하철 가는 그 주 동선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입지해서 그래도 싸게 받으면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을 매핑을 해서 임대 시세를 좀 네, 보셨잖아요. 네. 그때 이 지역은 1층 평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여기 같은 건물에 1층 나온 게 이제 아파트를 마주보는 상가가 한 11만 원 정도였거든요. 같은 건물이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마주보는 곳은 아니지만 경매지에 있는 임대료 7만 8천 원 정도여서 너무 싸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34평이지만 한 뭐 3개로 나눠도 뭐 9만 원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임대료가 좀 적정하거나 아니면 싸다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하게 됐어요. 이게 34평인데 3개를 쪼갤 수도 있는 거고 네. 합쳐서 지금은 사실 가구점 이용하고 네. 있는 거고 기존의 임차인분이 3천에 270 네. 평당 7만 네. 8천 원, 9천 원 그 정도 사이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쪼개면은 11평씩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11평이 9만 원 그러면 99만 원 거의 100만 원의 월세를 네, 맞출 수 그렇죠. 있을 거 저도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 300까지로 계산하면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할까도 고민을 하긴 했었어요. 이 물건이 감정이 9억 7,800이 네. 됐는데 유찰이 3번 돼서 최저가 3억 3,500으로 시작을 했고 4억 4,300을 쓰셨어요. 네네. 그리고 총 13분이 들어오셨고 차순위가 4억 1,600.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받아진 건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차인분도 입찰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제가 생각한 금액보다 높게 쓰시려고 하셨다가 이제 좀
마음이 바뀌어서 좀 낮게 쓰셔서 낙찰을 못 받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입찰을 하기 전에 이제 임대료를 240을 받았다고 이렇게 주변에 이제 경매 물어보러 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임대료도 낮게 얘기해서 많이 물어보셨지만 사람들이 좀 낮게 쓸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임차인분이 일부러.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요거 네.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서 임차인분하고 계약서 네. 쓰시는 거죠. 네, 임대차 계약서. 이게 3천에 270으로. 네. 그러면은 수익률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금액이 되게 아름다운 금액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찰가가 4억 4,300이었고 대출은 얼마 나왔어요? 대출은 90% 1금융권에서 다 90% 정도 나올 것 같다 해서 1금융권은 뭐 국민은행? 네. 원래 국민은행이 담보 그러니까 경락자금 대출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가요? 잘 안 해줘요. 왜냐면 걔네들은 경락자금, 즉 경매자금 대출 아니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도 워낙에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해주는데 혹시 개인 명의로 하신 거예요? 이 투자는? 네, 개인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사업자 네. 냈고 네. 그럼 혹시 그 낙찰 받고 난 다음에 그 경매법정에서 대출 이모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명함을 많이 주시잖아요. 네. 그분들 컨택해서 대출이 된 네, 거예요? 그분들 컨택해서 했고 뭐 많이 대부분 근데 문자가 왔을 때 거의 동일하게 90%라고 1금융권에서 90%라고 진짜 아름다운 숫자인 것 같은데 왜냐면 최근에 그 제가 이제 초월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분 일반 매매로 사셨어요. 일반 매매로 사다 보니까 대출이 50%가 채 안 나왔어요. 근데 확실히 경매를 통하니까 이 감정가 자체가 9억이 넘어갔다 보니 낙찰을 4억 4천에 받았고 그러면 대출이 90% 그러면은 정확하게 3억 9,870만 원 나온 거잖아요. 네. 그죠? 금리가 몇 프로? 처음에는 3.8%로 논의가 됐었는데 엄청나죠. 생각했는데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좀 더 올라서 4.1%로 4.1%. 네. 그러면은 조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63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요거를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한 달에 대출이자가 한 136만 원? 월세가 270이니까 270 받아서 반은 대출이자 내고 네. 반은 바로대님께서 순수하게 네. 가져가시는 금액인데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차인이랑 바로 재계약을 했으니까 명도비 하나도 안 들었고 네, 맞습니다. 취득세 법무사비 즉 이런 불회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실투입금이 3,600만 원 네. 들어갔고 한 달에 순수하게 한 133만 원? 그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3천만 원대 투자해서 130만 원대 현금으로 나오는 요거 계획은 어떻게 돼요? 계속 가지고 가실 거예요? 일단 2년 정도 있으면 이제 투자한 금액을 좀 많이 회수하기 때문에 거의 그죠. 회수하기 때문에 일단 두면서 여기 양쪽에 이제 재개발이 맞아요. 얘기가 되고 있어서 재개발이 되면 더 위치가 좋은 곳이라 그죠. 좀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좀 가져가면서 추이를 보면서 엑시트를 할까 일단 고민 중입니다. 저도 사실 여기 오랜만에 다시 인천 와서 네. 좀 만수동도 가고 좀 골동 다시 왔는데 이거 다 이렇게 재개발이 좀 들썩들썩 했던 지역이잖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지금은 확 죽어 있는데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또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사실은. 네. 제도가 또 뭐 하나 발표가 나고 하면은 그러면 이 지역이 9월동도 그렇고 만수동도 그렇고 다시 또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지금 이 건물은 사거리 코너라서 재개발 지역에는 당연히 안 들어갈 것 같고 네, 더 좋잖아요. 맞아요. 더 네. 좋잖아요.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왜냐면 실투자금이 너무 안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임차인도 좀 오래 계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가구점이 좀 잘 영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시고. 네. 그리고 제가 이쪽 지역을 그 예전에 몇 달 전에 우리 거부광님이 이 건물 3층 복싱을 받아서 네네. 또 와서 제가 한번 또 둘러봤었는데 확실히 이쪽 모래내 시장 쪽은 바글바글한데 넘어온 이쪽부터는 상권 분위기가 확 죽잖아요. 네. 근데 유심히 봤더니 1층에 이렇게 받으신 34평 정도 되는 큰 평형대가 공급이 거의 없었어요. 다 10평씩 다 쪼개져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대형평의 공급이 희소하니까 계속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약간 너무 추워가지고 중간에 뭐 카페라도 좀 들어가서 기다려야지라고 했는데 카페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빙수집에서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1층에 카페가 들어와도 굉장히 34평 정도면은 테이블 개수가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니, 빙수집에 커피를 팔까 그러는데 그러면 팔지 않겠어? 그래서 오긴 왔었는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거 맞벌이 하고 계시는 거죠? 16년, 17년 차 그러면 직장인이고요. 그 지금 맞벌이 하고 계시는데 나이대가 하면 저랑 비슷하지? 아니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네, 그죠? 어리죠. 많이 어리시네.
지난 모임에서도 하루동님 나보다 나이가 우리 비슷하지 않아요? 그랬다고 되게 정색하시니까 아니야. 어리다고. 아니 제가 동안이라서. 아, 네네네. 마음이 동안. 애기가 한 명. 애기 아니고 이제 어린이. 어린이 몇 살이? 초등학교 4학년. 네.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애기가 5살, 6살 때 주말에 경매 공부를 하러 막 학원도 여기저기 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그때부터요? 네, 네. 한 5, 6년 네, 전이네요. 네. 근데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공부는 해도 막 임장 가고 막 이럴 시간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쵸. 좀 그 공부만 하다가 투자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아기가 좀 커서 좀 본격적으로 하려던 찰나에 그렇죠. 남편이 딱 여기 가보라고 하면서 저를 추천해 줬어요? 스터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 애는 집에서 앞에서 학습지 풀라고 하고 저는 앞에서 노트북으로 물건 검색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네, 애가 보면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어, 여기가 사거리니까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고 사실 그래서 이번 물건도 투자하면서 애한테 엄마가 지금 이거를 받고 싶은데 좀 더 비싸게 받으면은 진짜 낙찰될 것 같고 적당하게 하면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냥 적당하게 하고 안 되면 다음 거 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먹고 딱 그냥 제가 원하는 그 가격만 쓰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 정도 차이면은 정말 네, 잘 받으신 네, 거예요. 네, 정말 잘 받으신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집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엄마가 그래서 성과를 이뤘다 이런 걸 또 자랑하니까 이런 것도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한 남편분께서 네. 저를 유튜브에서 보고 네. 한번 근데 남편 본인이 직접 하시지 왜? 남편은 분야가 달라요. 남편은 주식, 저는 부동산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파트를 가정에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가서 해보고 그 스터디 내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투자 성과도 내고 할 때 왜 보면은 사실 막 마음 조바심도 생기고 막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 사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하는 하는데 축하하면서도 나는 언제 받지? 이런 마음이 막 커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조급해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차피 언젠간 될 텐데 그냥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뭐 하나는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진짜 내려놓고 이번 물건은 기대 하나도 안 하고 갔거든요. 13명 들어왔을 때 오늘 또 집에 가겠다 이러면서 저 특히 하루동안 낙찰받았다고 했을 때 제일 기뻤어요. 드디어 오랫동안 꾸준히 하셨는데 성과가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세요? 남편분께서?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딱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낙찰 받아서 이제 월세가 들어오니까 네, 금융치료를 좀 해드려야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임장 나누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힘들어했어요. 애를 혼자 키워야 되니까. 힘들죠. 그때 금융치료 많이 해줬잖아. 한 번 해주셨어요. 아 그래? 난 많이 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얘기던데 옥상에 통신사 중개기가 있어서 맞아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전체 이제 건물 공용 관리비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좋네요. 8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닌데 청소라든지 이런 거 네. 쓰면 그것도 이제 임차인분이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임차인분께서. 그리고 아까 그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뭐 입찰도 많이 하셨지만은 되게 신도시 택지지구에 누가 봐도 예쁜 그런 프라자 빌딩의 구분 상가들을 입찰을 하셨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금액에 다들 가져가셔가지고 왜 이 정도면은 나중에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다들 높게 받아가시니까 사실 생각했던 수익률이 나올 안 수가 나오고. 없는 구조여서 그래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좀 싸게 사서 싸게 매도하면서 수익을 보는 전략으로도 한번 보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석할 때 제가 지금 맨날 말씀드린 매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분석할 때 도움 좀 많이 되셨는지. 네, 사실 여기는 3일 전쯤 관심물건에서 다시 발견을 해서 급하게 입찰을 하긴 했어요. 입찰 3일 전에. 지도상으로도 다 이제 임대료를 파악을 하고 와서도 이제 파악을 해보면서 데이터만으로도 여기는 수익이 얼마큼 날 수 있는지 최소 뭐 평당 6만 원을 받아도 지금 낙찰가로는 그래도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시세 조사를 많이 했던 게 그렇게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 위에 얹혀서 다 돌아보신 거잖아요. 네네. 임대 매물이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들 눈에 좀 덜 이쁜 게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네.
주변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익을 내는 걸 보고 네. 아, 이런 다른 방향도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계약 안 됐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여기 인테리어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그러면 재계약 안 되면 그분 나가시잖아요. 네. 왜냐면 우리는 경매로 받았으니까 명도가 네네네네. 가능하니까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한 34평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동네에서 군계 일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재계약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크게 안 하고 들어가긴 했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플랜 B도 확실하게 갖고 있었으니까 그 기존 임차인하고 임대차 협상을 할 때 좀 네. 여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경매로 이제 첫 낙찰 받으셨는데 이제 활기차게 두 번째, 세 번째 물건도 잘 받으시길 제가 계속 응원 드릴 거고요. 내년에도 또 우리 재밌는 또 투자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출연을 해주셔야죠. 네, 여러 번 출연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가보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 감이 아니라 숫자거든요. 숫자. 그러면 입지 대비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숫자를 갖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매핑을 활용해서 주부나 뭐 평범한 회사원도 순월세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만드는 사례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 초보도 따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세 세팅과 시세 차이까지 낼 수 있는 실전 사례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